연장하려면 뭘 봅니까? 이력서 보잖아요. 그리고 너가 전문성 있나 없는지 보고 추천서 있냐 없냐 보시고 또 뭐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도 원래 그렇게 해서 4년 계약직을 누구랑 도민과의 계약으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역구 매일 유세할 때마다 4년 계약직 연장해 주십시오. 제가 4년 더 하고 싶습니다. 4년은 했고 4년 계약직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민들이 주는 월급을 받고 의정활동비를 받고 내가 의정을 하는 거다. 그럼 저는 역량을 겸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으로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대변자로 왔기 때문에 이 실전.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지망생에게도 얘기하지만 도민들에게는 뭘 얘기를 하냐면 괜당 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투표는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회로 보낸다는 마음으로 정말 전문성 있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1인 1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1표고요. 저도 1표잖아요. 그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도민들도 실전이지만 의원도 실전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의회가 45명의 의원들이 오면 더 탄탄해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법 활동과 관련한 얘기를 좀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개정했던 정부 개정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였습니다. 유니버설 혹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게 아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연령, 성별, 신체 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제품도 깁니다. 환경, 건축,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여기 지금 제가 처음 2018년에 왔을 때의 의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단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지금 높아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따로 단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를 혹시 검색하지 마십시오. 근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정말 5분 발언이 펑펑 울면서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43명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 삶도 배제와 분리된 삶을 살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도의원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의원의 43명 중에 배제와 분리를 받고 있다 보니 5분 발언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5분 발언이었거든요. 그 당시 도지사님은 원희룡 지사님이었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하는데 제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펑펑해서 눈물의 5분 발언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제가 울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러다 보니 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장애라는 건요 저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우리 두 딸이 다 결혼을 했지만 우리 딸이 청년 시절에 우리 오늘 사회 보신 분도 청년이죠. 네. 청년 시절에 지금은 더더욱 일자리가 어려워요. 당시에도 일자리가 어려울 때 결국은 본인이 2년이 아닌 4년째 이제 복학을 하면서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있고 결혼도 다 있는데 당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일자리가 없냐, 직장이 없냐. 저는 이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회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거든.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민원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게 됐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환경부터 제품 그리고 저는 좀 확장된 생각을 하는 게 관계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로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이 상상력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분 다
당사자가. 근데 여기에 통역사가 있어야죠. 이게 유니버설적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도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이래서 첫 번째 전북 개정에 했는데 이 개정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2018년에 개정한 겁니다. 2018년에서 활성화 지역, 유니버설 지대는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됐고, 활성화 구역을 화북 어린이공원, 한라도서관, 탑동강자, 신산공원, 서귀포 문화광장, 삼화해수욕장 등 여러 구역들이 활성화로 지정이 됐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요거만 묶고 영상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삼양해수욕장이거든요. 실은 여기 저가 이사 가고 이거만큼 해결해야겠다는 게 여기서 오다가 뚝 끊기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모차 하신 분들도 여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로가 다 막혀서 그래서 이 통로를 폈습니다. 이 통로를 폈고 여기도 내려갈 수 있게 공사를 해서 아예 이렇게 모두 하는. 근데 이게 실은 이 민원을 처음 제기하신 분은요, 그 애기 엄마셨어요. 장애인이 아니고. 제가 아이하고 유모차로 삼양해수욕장을 산책을 할 때 늘 여기 오면 걸려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아빠랑 같이 안 가기가 힘들다 해서 제가 이사 가자마자 당시 시장님이 안동훈 시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탈바꿈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산책도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얼마만큼 변화를 주는지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저상버스, 휠체어 장애인 좌석을 배치한 공연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도 혼자서 어려움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음수백,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동하기 위한 완만한 경사로를 구성된 산책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시작이자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디자인입니다. 픽토그램은 단순하고 눈에 잘 띄는 이미지로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해 멀리서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높이가 다른 수면대 배치는 이용자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단차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 노약자,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며, 학교 앞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편안한 일상으로 바뀌는 디자인,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그 유니버설 디자인하면 편의시설만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학교에 운동을 할 때 야구 글러브가 오른손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왼손이었어? 왜 끄덕끄덕해? 네, 왼손을 주 사용하는 사람은 야구 글러브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위도 보십시오. 가위도 거의 오른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용이 없거든요. 구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를 구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편하게 이러한 디자인, 제품들이 구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건축과 관련한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편의시설만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넘어서 제품, 디자인까지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세탁물을 이렇게 옛날에 기억나세요? 발 불러서 이렇게 냈었잖아요. 드럼 세탁기가 딱 나오고 제가 뭐라고 이거 내 거다 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공간만 있으면.
다른 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하게 우리의 모든 제품과 환경, 하물며 아까 인간의 관계까지도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근데 이걸 2018년에 전부 개정을 하고 제가 재선이 되고 다시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전 질문을 하면서 제안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전면 개정을 할 때 도민 참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근데 제가 2022년에 도전 질문을 하고 도민 참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 배우시잖아요. 도민들도 할 수 있는 정치의 마당을 심어주잖아요. 이 도민 참여단은 본인들의 동네,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삼양동을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정말 아까 같이 음료대도 높낮이가 좀 어렵거나 또 턱이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16명, 그 다음에 22명, 그리고 25년도에 2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탑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경계, 너무 충돌하고 아이들끼리 충돌하니 이런 경계를 이렇게 선만 그리면 되고 색만 그리면 되거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활동이 이겁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 이렇게 무더위 있는 이게 아마 신상공원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이 더운 여름에 좀 해보자. 이러한 것들을 이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민 참여단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숙제를 왔잖아요. 그럼 요 제안을 한 거, 이렇게 제안을 한 거에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또 도전 질문을 한 게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설비 중에 1%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한 시설비로 책정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의 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되는 단계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선만 사랑하지 마시고 재선 삼선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18년에 하기 시작을 한 조례가 2025년까지도 이걸 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 시설비까지도 지금 제안한 상태고, 이번에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하고 이 얘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제가 첫 번째 법안으로 만드는 것다면요, 이 조례는 첫 번째 TF팀을 짠 겁니다. 제가 7월 1일 입성을 했는데 7월 2일 날 가정박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7월 2일 제주도의 가정박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하고 저희 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짰습니다. 저는 조례를 할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국회 법안을 할 때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느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 단순한 문구가 아니고 제정할 때, 전부 개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좀 거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F팀을 하고 이 관련해서는 뭘 주려고 했더냐면 주거정착금입니다. 가정박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보호아동들은 본인이 어릴 때 들어갔다가 성인이 돼서 나올 때는 보호아동에게는 어느 정도 자립지원금을 줍니다. 지금 1,500만 원 줬는데요. 근데 가출 청소년이란 단 하나 용어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나올 땐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박 청소년으로 바꿔야 된다. 정말 자랑스럽게 법안으로 제1호로 수정되고, 그 후에 여성가족부가 가정박 청소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했어요. 가출은요, 스스로 나가다예요. 가정박은요, 본인이 가정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학교박처럼. 우리가 아동이 학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청소년은요, 어떻게 집을 나오냐면
아동의 학대에서 청소년이 되면 조금 힘이 커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 학대에 저항의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저항하다 안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방 청소년이 맞다라고 해서 2018년 7월 2일날 TF팀을 뽑았는데 재정을 보십시오. 2020년 6월 10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일단 보건복지부 가정방 청소년 용어가 없다.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없다가 정말 커요. 상위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상위법이 없다. 정의의 상위법이 없다가 컸고요. 그리고 이 주거정책